투자라는 거는 자전거 타는 거 배우시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목표 금액이 이제 15억이다. 그러면 나 도대체 어떻게 15억을 모아야 돼? 라고 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제가 돈을 정해놓고 이 돈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 거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 15억까지 안 모으셔도요,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정말 예전에 전통적인 상권 있죠. 강남역, 가로수길, 그쵸. 홍대 이런 대형 상권들에서는 시세 차익이 있을 만한 좋은 자리를 선점하시려면 사시려면요 적어도 한 50억 정도의 물건은 사셨어야 돼요. 네. 근데 요새 강남역 가세요? 안 가죠. 홍대 아예 가십니까? 안 가죠. 요새 여러분 어디 가세요? 서울에 계신다면 아마도 골목길 상권들, 연남동, 맞아요. 서촌, 북촌, 익선동, 성수동, 뭐 요런 데, 망원동, 뭐 이런 데 가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요. 예전에는 나 인테리어 잘 돼 있고 크고 깔끔한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좋았어요. 차도 그런 데 가서 마시는 게 좋았고. 근데 여기저기 다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재미없는 거야. 허름에도 맛집을 댕겨야 되겠다. 그래서 맛집 동호회 엄청 하셨죠? 맛집 블로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지겨운 거야. 너도 나도 다 맛집이고 블로거들이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집도 아니고 지겨운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SNS를 하시다 보니까 라떼아트 사진 막 올려봤자 좋아요가 늘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컨텐츠에 여러분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거리가 있는 곳, 해방촌에 가서 신흥시장 안에 갔더니 목욕탕을 개조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인데 루프탑이야 또. 야경을 보면서 거기서 차를 마시고 가보고 싶다. 야경에 소울이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거 사진 찍어갖고 안 올리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어디? 여기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어디냐고. 되고.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고 다 호응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셨다라는 거. 우리만 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골목길 상권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골목길 상권들이요. 처음에 형성되는 과정을 좀 보면 처음에는 여기가 죽은 상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아티스트들이 저렴한 월세로 공방을 차리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쵸. 근데 우리 또 아티스트들이 한 아트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방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니까 옆에 작은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골목의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상권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거를 컨텐츠를 소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러면 이분들이 마셔야 되니까 또 호프집, 옷집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 상권이 확 살아나고 맨 끝에 가면 브랜드 커피숍들이 들어오면 거기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골목길 상권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러면 이제 연남동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면 넥스트는 어디로 갈까? 서촌, 북촌이 이제 풀이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걸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혹은 수도권 뭐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을 확 밀어버리고 우리 막 새로 쫙 이렇게 재개발하자 뭐 이게 아니에요.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다시 리뉴얼해서 여기 상권을 살려내는가. 그래서 해방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예전에 섬유산업 그리고 이 니트 공방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신흥시장이 너무나 장사가 잘 돼서 그렇게 활기가 있었던 시장인데 지금은 거의 다 상권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니트 공방이라든지 예전에 그 이미 거주하시던 주민들 우선으로 그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면서 그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재생 사업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SH나 LH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도심 재생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 뉴스에도 뜨거든요. 그럼 우리는 미리 거기에 가서 구경해 보시고 가능성도 점쳐 보시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내가 그 대지 지분이 많은 뭐 2층 단독이라든지 주거 지역 말고요. 상업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뭐 이런 물건들을 사시면 나 거기서 2층에서 내가 살면 되잖아.
1층에는 월세 내주고. 커피숍이나 아니면 식당들 월세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와 그다음에 이 플랜 B를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실 수도 있죠. 혹은 여기에 다 월세 주고 나는 그 월세 받은 걸로 월세 혹은 전세 사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진짜. 재작년에 모 가수님께서 6억짜리 단독주택을 사셨어요. 근데 그때가 평당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당 5천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받으시면요. 약 4억 정도 내 돈 있었으면 그거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4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을 모은다 생각하시고 지금서부터 로드맵을 쭉 그려보는 거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어. 내가 생활비 쓰고 뭐뭐뭐뭐 다 빼니까 한 달에 얼마 저축 가능해. 그럼 1년에는 얼마야? 이게 몇 년 동안 모아져야 이 돈이 4억, 5억이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숨이 턱 막히시는 게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을 수 있어. 1년에 1200이야. 근데 10년 모아야 1억 2천이야. 그러면 40년 모아야 4억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서 절망하게 되세요. 그래서 재테크는 뭔 재테크야. 에라이 내 나이 들어서 잘 살이라는 보장이 뭐가 있어. 내가 그래서 나이 먹어서 잘 살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왜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참아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계획을 세우시고요. 분명히 여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월에 1200만 원씩 모을 수 있는, 연에 1200만 원씩 모으실 수 있는 분이 4억까지 가시려면요. 중간에 한 번은 점프업하는 과정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내 돈이 한 바퀴 훅 크게 굴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 돈이 굴렀던 방법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떻게 해야 돈이 훅 굴렀을까요? 부모님 때는 개? 개를 하면 돈이 확 구르나요? 막 엄마 목돈 갖고 오시는데. 자, 내 돈이요. 큰 돈으로 훅 한번 구를 수 있었던 거는요. 아파트. 집 사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있는 땅 잘 사셨으면 올랐어요. 그리고 예적금도요. 80년도 한국금리 24%였습니다. 그러면 3년 여러분이 적금하셨으면 비과세 더블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아갖고 그거 예적금 들고 청약저축 들어가지고 너 분양 받아가지고 그래야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 그치. 이렇게 우리한테 세뇌를 하셨던 이유가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것이 부자되는 내 돈을 점퍼시킬 수 있는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집이요. 특정 지역은 오르죠. 근데 10년 전에 산 거랑 지금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공식은 사실은 이게 몇 배가 오른다라는 공식은 깨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치열하게 또 오를 만한 물건을 찾아다니시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정확한 방법.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택 청약. 백나비 부인 좀 바꿔주세요. 안 되겠어. 백나비 안 되겠어. 호랑나비든 뭐 잔나비든 딴 거 좀 데리고 와봐. 안 되겠어. 그러면 주식 투자. 자, 지금도 여전히 내 돈을 점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남아있는 거는요. 바로 경제 위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경제 위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경제 위기 때는요. 모든 자산이요. 거의 반토막이 나죠. 2008년 위기 기억나세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2008년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 투자하셨다면요. 당시에 삼성전자가 약 한 8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약 44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155만 원까지 회복을 합니다. 와. 그럼 수익률을 치면 몇백 프로 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현대차는 37,000원, 7, 8만 원 하던 것들이 37,000원, 35,000원까지 빠졌다가 4년 동안 27만 원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럼 이거 수익률은요, 600%가 넘어가죠. 연으로 환산하시면 약 한 165%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안 사고 뭐 했어? 좀 정보 좀 주시지. 저랑 친하시잖아요. 왜 그런 정보를 안 줘요? 말을 안 듣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보를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민아 대표님은요, 사업에 올인하셔가지고 진짜 돈 하나도 없이 사업에 다 밀어 넣으셨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접고 이거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때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다행인 건요, 이 경제 위기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8년에서 10년 만에 한 번씩 온다. 누구는 뭐 2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다 설입니다. 설. 과거에 98년도에 왔었고 2008년에 왔었으니까 2018년에도 뭔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설이지만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근데 다음 해에 내년이죠. 2018년이면 그쵸, 벌써. 그쵸. 근데 내년에 위기가 올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19년에 올 수도 있고요. 2020년에 올 수도 있고 알 수 없으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경제 위기는 반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더 겪을 수 있을까? 이 큰 기회를. 우리도 반토막에 좋은 회사의 주식이나 아니면 좋은 부동산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지금은 절대로 그 가격에 못 사지만 위기가 오면 그렇게 싸게 잡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삶에서 몇 번 올까를 재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위기를 기회로 재단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위기를 내가 다음 위기까지 겪으면 내 자식이 먹고 살 것까지 만들어 놓고 갈 수 있고 내가 그 다음 위기까지 겪으면 내 손주가 먹고 살 것까지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다고 이 위기를 재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획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뭐를 계획하시죠? 여름 휴가 어디 가지? 그렇죠. 불금인데 뭐 하지? 뭐 먹지? 이런 거 고민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사셨던 거예요. 이제는 사고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잡자. 그래서 기회가 나한테 앞으로 몇 번 올 건가. 이 기회를 잡으면 돈을 이렇게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 점프업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4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로드맵으로 쭉 그려보시는 거예요. 매년 내 돈이 예를 들어서 적금을 했어요. 그러면 2% 뭐 혹은 1점 몇 %로 그러면 굴렀을 때 몇 년 후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 예를 들어서 2020년 혹은 2019년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거예요. 위기가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3년 동안 약 50%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4억까지 가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식도 좀 할 수 있고요. 혹은 저는 그래도 펀드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어요. 혹은 저 부동산으로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몇 배씩 불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 몇 천이라도 벌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럼 수익률을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4, 5%로 다시 그려보시는 거예요. 혹은 나 펀드에서 적어도 저는 그래도 한 8%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익률을 8%로 끌어올리시고 위기 때는 동일하게 3년 동안 50%의 수익률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죠. 그러면 몇 년 후에 내가 원하는 4, 5억이 되는지 혹은 15억이 되는지를 지도처럼 로드맵처럼 쭉 그려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매달 다시 그리세요. 매달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현재는 이만큼 왔어 라고 나를 계속 체크하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이 로드맵이 없으면 막연하게 그냥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으면 나를 거기로 데려다 주나?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좌표를 찍으면서 나 어디까지 왔으니까 좀 더 가면 되겠구나. 혹은 지금 이대로의 속도라면 너무 처지니까 나 속도 좀 내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부부가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나 혼자서만 이거 하면 뭐예요? 우리 남편은 백날 보너스 받아온 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다가 꽁쳐놓고 그거 가지고 첨단 기기나 사드리고 말이죠. 그죠. 우리가 또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 너는 맨날 집에서 살림하면서 맨날 어디다 그렇게 돈을 그렇게 갖다 쓰고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돈 뭐 했어? 왜 안 모으고 지금까지 돈이 이거밖에 안 모였어? 속이 터지죠. 그럼 속이 터지지. 우리가 나 혼자 썼냐고. 그죠. 집에 들어가는 거 같이 먹어놓고 여행도 같이 가놓고 왜 나보고만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부가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집이요. 부부가 뜻이 다른 집이 한 집도 없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1000도 될 수 있는 게 부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도원결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목표를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여보.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모으는 돈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수익을 내서 그다음에 경제 위기도 잘 활용하고 그러면 이게 가능해. 근데 여보가 보너스를 이만큼 벌어다 주잖아. 그럼 이 기간이 앞으로 2년 땡겨온다. 그리고 나도 생활비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축 가능한 금액을 내가 이만큼 늘리잖아. 그러면 또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가 앞으로 몇 년 땡겨와. 그러니까 나는 안에서 살림 더 열심히 살게. 혹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각자 용돈 막 크지부지 쓰던 거 우리 좀 더 아껴서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보도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매달 부부가 월말이 되면 이걸 정산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활히 가정 되면. 경제를 공유하시고 정산하시는 거예요. 각자 쓰시죠. 그러면 돈 관리 안 되십니다. 내가 얼마 버는지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얼마 버는지 오픈 안 해요. 라는 거는 공동의 목표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요것도 당장에 내가 대화가 힘들어 그러면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인이 왜 저러지? 이상하네. 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뭐가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 에이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를 하시고 막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십니다. 저희 이제 상담하러 오실 때는 꼭 부부 상담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부부가 안 오면 저는 상담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잘 가르쳐 놓으면 뭐해? 집에 가서 야 됐고, 반대하면. 야 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우리 하던 식으로 해. 그러면 얘기를 한 게 다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하셔야지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는 남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엔 안 믿으셨대. 그렇죠. 저 사람 왜 갑자기 이상한 여자 얘기 듣고 왜 저러는 거야? 그러시다가 이게 몇 달이고 이게 지속이 되고 우리 부인이 뭔가 바뀌었어. 아내가 뭔가 바뀌고 뭐를 자꾸 정리를 하고 돈을 자꾸 아끼고 뭐가를 투자도 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셨대요. 뭐를 저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꼭 같이 이 목표를 정해놓고 로드맵 그리시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시잖아요. 맘스 라디오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혼자서 목표를 세우고 혼자 꿈을 키우는 것보다는 남편과 함께 네. 마음을 합해서 뭔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부분으로 먼저 이야기가 되면 네, 그럼 너무 굉장히 좋겠죠. 빠르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우리 싱글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싱글맘들이면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싱글 아가씨들도 혼자 하시니까요. 네. 진짜 내가 월 100만 원씩 모아서 언제 나도 4억을 모아 뭔가 이런 막연함에서 기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의외로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부분이 너무 행복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딱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제 나름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가 왔대.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는 또 불황이구나.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기회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그것도 되게 막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막연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 투자는요, 공부 안 하시고는 절대로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공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막연하시죠? 네. 투자라는 거는 자전거 타는 거 배우시는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 타는 거를 말로, 글로, 영상으로만 배우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직접 되죠. 하고 넘어지고 그치. 이렇게 해야지 딱 탈 수가 있죠. 그렇죠. 직접 타보셔야 되죠. 그쵸, 내가 그쵸. 몸으로 익히셔야 돼.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뭐 이게 자전거야.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돼. 이렇게 잡으면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가 섭니다.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이렇게 삐뽀삐뽀를 누르세요. 이런 정도는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직접 타면서 배우시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야. 투자도 처음에는요,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기에 필요한 실용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우시고요. 그 이후에는 직접 내가 몸으로 이제 부딪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까지 오늘 말씀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노하우는. 그럼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는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투자를 하시려면요, 투자의 룰이 2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가지. 룰이 2가지 있어요. 룰이 2가지. 근데 룰도 모르고 맨날 투자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하시고 내 적금 30만 원 만기되면 그때 그냥 펀드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게임이거든요. 머니 게임. 왜 게임이에요? 적금은 정해진 이자와 세금 떼고 정확한 금액을 주죠. 근데 투자는요, 내가 언제 시작해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빠져나온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고요.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이깁니다. 그래서 투자는 머니 게임이야. 그러면 머니 게임에서 이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룰을 파악하시고 그 룰에 따라서 이기는 전략을 짜셔야겠죠. 그래서 룰이 2가지라는 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룰 2가지. 정말 궁금해지네. 너무 궁금해지네. 네. 첫 번째 룰은요, 네.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아. 경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경기는 그럼 왜 순환하게 됐어요? 그거부터는요, 사실 돈의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고, 돈이 금이었다가 종이 돈이 됐죠. 이런 거 다 공부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면 3시간 강의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거를 꼭 한번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시고요. 오늘 치맥하면서 신랑하고 영화 보시듯이 보세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러면 돈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왜 경기가 순환하는지, 은행에서 돈이 어떻게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지, 이런 거 다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돈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돈의 힘. 돈의 힘. 6부작이고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보셔야 돼요. 그죠. 부자 되려면 그거 한 100번 봐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은행의 역사. 은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그다음에 주식의 역사, 채권으로 최초로 돈을 번 가문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다큐를 보시면 이게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렇고 돈의 역사가 이렇구나, 완전히 모르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세요.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걸 보시면 경기가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구나,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룰이고요. 두 번째 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반복해서 온다. 자, 그럼 이 2가지 룰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첫 번째 룰, 경기는 반복해서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대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벌려면 경기는 순환하니까 싸졌다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하잖아요. 싸졌을 때 사고, 비쌌을 때 그렇죠. 이렇게 쉽잖아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시면 됩니다. 쉽네요. 쉽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두 번째 룰에 의해서 돈을 버시려면요, 위기는 반복되니까 위기 때 사야죠. 그렇죠. 위기 때 왕창 사가지고 싼 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킨다. 내 돈을 점프업 시킨다. 이게 2가지 룰을 사용한 전략입니다. 자, 근데 또 막혀. 근데 언제가 쌀 때지? 언제가 쌀 때야? 이게 또 막히세요. 그래서 언제가 쌀 때인지 언제가 비쌀 때인지,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시려면요, GDP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GDP.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이 나왔죠? 네, GDP. GDP는 뭡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왠지 틀릴 것 같아. 말씀해주세요. GDP 우리 외운 거 어려운 표시 기억나실 거예요. 국내 총생산. 들어보셨죠? 국내 총생산. GDP는 GDP 이퀄 그냥 경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GDP를 구성하는 4가지 항목은 우리가 쓰는 소비, 가게가 쓰는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이 하는 투자. 그 다음에 3번째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4번째가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요거를 무역수지라고 하죠. 네. 이게 무역수지였어. 이게 무역수지.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역수지 적자가 어쩌고 흑자가 어쩌고 나오죠. 이게 순수출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무역수지예요. 자, 그럼 이 4개의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가게 사이드,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기업 사이드, 정부 사이드, 경제를 구성하는 이 요소들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것까지도 보내. 그러니까 경제를 다 들여다본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GDP를 보는 것만으로도 경제를 볼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지금 어때? 지금 어떤데? 그러면 GDP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GDP는 매년요, 그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다 발표가 됩니다. OECD, IMF, 그다음에 국내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 그다음에 각종 경제, 민간 경제연구원들,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런 곳에서 다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가 IMF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그럼 영어로 된 게 200쪽이 나와? 울렁증이 있어갖고 우리 그거 못 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자님들이 친절하게 다 경제면에다가 기사로 다 써주십니다. 우리가 왜 지금 송혜교, 송송 커플이 결혼을 한 해 만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펀드에, 우리 주식에 수익률을 줍니까? 안 주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GDP 발표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연애면을 보실 때가 아니라 경제면을 봐야 되겠네. 경제면을 보셔야 됩니다. 경제면을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가수가 대마초를 해갖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실시간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GDP를 뉴스에서 보시고요. 기사 제목에 GDP 혹은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 같은 말이거든요. 요거 단어 보인다? 그러면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의 GDP 증가율이 내년 GDP 증가율하고 비교했을 때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해도 되겠죠. 그렇죠. 내년에 더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요렇게 타이밍 잡으시는 거야. 반대로 올해보다 내년이 되게 안 좋아진대요. 사면 안 되죠. 사면 그렇죠. 지금 하시면 안 되죠, 투자를. 그래서 이거를 연 단위로 내가 올해 투자해도 돼, 하지 말아야 해는 GDP를 보시면 결정하실 수가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GDP는요, 분기별로도 발표가 됩니다. 2017년은요, 1분기가 가장 GDP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면 1분기 때 투자를 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야죠. 했었어요. 그렇죠. 했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주식도 올라갔잖아요. 주가도 올라와 있고 네.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GDP를 보시고 투자하는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가 쌀 땐지 찾아낼 수 있겠죠. 이제 뭐 공부하셔야 되는지 답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 뭐에 투자하지? 그렇죠. 그쵸.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주식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투자할 대상이 뭐지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타이밍 잡았으면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거는 투자 대상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투자 대상도 우리가 뭐를 알아야 하지. 그렇죠. 뭘 알아야죠.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각종 금융상품들 너무 많고요. 채권은 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각각의 그 자산마다 개념을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요, 적어도 주식 기초 강의 같은 것들 증권회사에 다 무료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찾아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부동산 기초반 그리고 경매반 정도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기초반과 경매반.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요, 기본은 알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저 전문가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좋은 정보를 주는가, 혹은 그 사람이 좋은 정보를 주는가를 구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직원도 내가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다 맡기면 망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뭐 이런 좋은 자산가분을 만나더라도 내가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문가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저 사람이랑 나랑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유, 잘생겼으니까 그냥 좋아. 성실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좋아. 저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 증권회사나 은행이니까 똑똑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적어도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주식, 채권, 그다음에 원자재, 원유, 뭐 금, 뭐 농산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 정도는 기초 공부를 좀 하세요. 근데 이런 거는요, 강의로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나 어디 가서 배워요? 나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저희 세컨잡 사이트에도 강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맘스라디오 또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또 강의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말고도 많으니까 그거는 편하게 온라인으로 찾아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투자 대상을 정하셔서 걔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셔야 될까요? 공부를 했으면 일단 이제 시도를 해봐야죠. 트라이를 해봐야죠. 트라이를 해봐야 돼. 근데 도대체 그럼 언제 트라이 하지? 달러가 괜찮대요. 얼마에 사야 되냐고. 그래서 얼마에 사라고? 1120원에, 1150원에, 1160원에 언제 사? 그래서 세부적인 타이밍 잡아내시는 거가 또 필요하세요. 이 세부적인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시느냐? 여러분들 앱이 핸드폰 열어보시면요. 쿠팡, 위메프 다 지우세요? 나는 여세요? 이런 깜짝 놀랐어. 뭘 사야 되나 지금? 싹 지우세요. 싹 지우시고 investing.com이라는 어플을 까세요. investing.com. investing.com이라는 어플을 들어가시면요. 네. 환율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주요국들의 주가, 마감, 주가 지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원자재 가격들, 금 가격들 매일매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DP라든지 주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으면 얘가 또 푸시 알람을 쏴줍니다. 와. 미국이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런 것들 다 푸시 알람으로 쏴줘요. 그래서 이런 어플들을 보시면서요. 지금 가격이 오늘 뭐 1150원이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내일 보니까 1148원이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하시다 보면 이 정도면 1년 중에 가장 저점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고점 부분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야. 가격 밴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 종목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걔의 가격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얘 빠지면 한 3만 원까지 가더라. 오르면 뭐 한 5만 원까지 오르더라.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고요. 나오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타이밍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 자산의 가격을 매일매일 체크한다. 매일매일 체크한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경기 흐름은 GDP 보시고요. 경제 뉴스 보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제 전망이라는 걸 합니다. 매년. 그러면 그런 거 들으세요. 네. 그래서 큰 타이밍, 전체 타이밍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하면요. 투자 대상은 주식이나 원유, 원자재, 그다음에 부동산도 괜찮고 금융상품 같은 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이나 안전자산, 달러나 금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상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투자 타이밍 얼마에 사야 되는데 그거는 매일매일 가격을 보시다 보면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투자를 하시면 크게 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부터 물어보세요? 뭐가 올라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 주식 뭐 하면 돈 벌어요? 저 무슨 종목 사요? 요새 괜찮은 종목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펀드 요새 뭐 해야 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야. 순서가 잘못되셨어요. 타이밍 잡고 그 타이밍에 적당한 투자 대상을 정하시고 그 투자 대상을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순서를 지키셔서 투자하셔야지만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사회로 딱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 초, 중, 고, 그렇죠. 대학원 이렇게 차고차고 가는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 저 많은 거 언제 공부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자 되는 데는요 약 10에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100살까지 살 거잖아요. 그냥 취미생활 삼아 하세요. 취미 삼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경제면 보시고 인베스팅닷컴 들어가서 쭉 한번 살펴보시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3분 동안 매일 아침 마켓데일리라는 거를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해드려요. 뉴스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안 보시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저희가 정리해서 3분 동안 마켓데일리라는 거를 목소리 좋은 외간 남자가 해줍니다. 저는 최대한 이 원리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도 많이 듣다 보면 귀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접하고 막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귀가 트이면서 눈도 열리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걸 해보면 되겠다에 대한 게 감이 이제 확실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감이 생기시도록 제가 책에다가 이 순서를 다 써놨으니까 부자 언니 부자 연습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요. 말씀대로 내가 이제 좀 감이 생겼어, 어느 정도 되겠어, 그러면 투자를 시작하시는데요. 네. 절대로 나 뭐 한 100만 원 정도 없는 돈 셈 치고 한번 해볼까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없는 돈 셈 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100만 원 쉽게 버셨어요? 아니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버는 돈인데 왜 자꾸 없는 돈 셈치고 100만 원은 한번 해볼까 하시는지 모르겠어. 모의 투자로 하세요. 모의 투자로. 주식은 다 모의 투자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도요. 요새는 경매 같은 경우에도 공동 투자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내 돈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내고 공동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렇게 경험해 보시고 나 좀 감 왔어. 그러면 연립빌라 101호 내가 한번 혼자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 해보고 감 왔어. 그러면 조금 더 물건을 키워서 단독주택하고 꼬마 빌딩하고 그 다음에 큰 상가 건물까지 스텝을 쭉 밟으면서 내공을 쌓아나가시는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모의 투자 해보시면서 내 스타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나는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나랑 안 맞아. 혹은 나는 주식을 투자하지만 목표 수익이 그냥 10에서 15%야. 그리고 마이너스 5% 되면 난 무조건 손절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혹은 나는 손절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정도는 열어놓고 하는데 근데 나는 목표 수익 자체가 15에서 20% 난 좀 공격적인 게 좋아. 어차피 시나리오 지키면 되잖아. 이런 사람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로 내 스타일을 찾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고 내공이 생기시면 그 다음에 점점 금액을 늘려가시는 형태로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뭐 펀드 닥터 같은 데 가시면 이런 펀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대회 같은 게 있어. 그런 것도 모의 투자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 해보시고요. 뭐 쌀 때 사고만 하시면 되거든요, 펀드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아 내가 좀 알겠다 그러면 점차 금액을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크게 손해 안 보시고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야, 오늘 부자 엄마 되기 프로젝트 유수진 대표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 일단 성공적인 것 같아요. 왜냐? 정말 제가 나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 같은 엄마들, 막연하고 내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분들이 오늘 우리 유수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나도 시작해야지. 나도 뭔가 노력을 하면 나도 정말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오늘 생겼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시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정말 부자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자주 나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영상을 이제 우리 부자 엄마가 되기 위한 많은 엄마들이 보시고 이제 문의가 정말 세도할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또 나오시냐. 그 다음 넥스트 타임에 대해서 막 해달라고. 그러면 또 나와주셔야지 어쩌겠어요. 네. 우리 사실 가정 경제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게 참 안 좋은 건데요. 세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건지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집만 사도 부자가 되실 수 있었던 세대셨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으신데 막상 하려니까 모르겠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근데 그렇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월급은 안 오르죠. 금리도 안 올라, 세금만 올라.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라 참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세대 때 우리 엄마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내 아이한테는 제대로 알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오늘은 큰 그림 그려드린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가다가 부딪히면 옆으로 가보고 옆으로 가다 부딪히면 또 오른쪽으로 가보고 이렇게 미로를 막 헤매셨던 기분이었다면 적어도 오늘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코끼리의 이쪽은 코고요. 이쪽은 코끼리의 엉덩이고요. 이 정도 아시고 그러면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적절하게 진도를 빼면 되겠구나. 이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게 다 와닿지만 가난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자. 이게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우리 부자 엄마 프로젝트 강의를 기대하면서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